오늘 발표드릴 사례는 그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제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 사례만으로 이렇게 발표를 드리는 게 처음 있는 것이라서요. 좀 처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배경과 그리고 진행했던 프로세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쭉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이 랩 프로젝트를 왜 팀 인터페이스에서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네. 파일이 잘못됐네요. 네. 보통 그 저희가 서비스 디자인 혹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이든지 간에 성공적으로 성공하려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좋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에서도 부딪히는 여러 가지 한계나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협력해서 정말 성공하기란 너무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서비스, 특히 고객이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아무리 잘 받아들여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많이 힘든 세월이나 R&D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는가 하면 또 기술적으로도 뭐 좋고 그리고 고객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서비스이긴 하나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할 때 리소스라든 문제라든가 혹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서비스가 런칭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이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그리고 그 휴먼 익스피리언스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때 비교적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프로세스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같이 실현해 보는 데 굉장히 의의가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산에서는 1990년대 말에 백스코 오픈 그리고 2010년도에 신안 개장 이렇게 부산은 예전에는 단순한 관광지였지만 컨벤션 중심, 백스코 이후에 컨벤션 중심의 다각화가 부산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운대에 위치했던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경우는 이미 1981년도, 이미 30년 전에 오픈을 해서 그 명성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호텔의 그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하고 있었던 그런 클라이언트였고요, 호텔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제가 2007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이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진행했던 홍보했던 혹은 상황인데요. 끊임없는 시설 재투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본관이나 신관 혹은 연회장 이런 것에 인테리어 혹은 시설 이런 것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저희가 병원의 프로젝트에서도 경험하듯이 일단 서비스를 강화시키려면 시설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컨벤션 문화 중심지로 되면서 비즈니스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관광객에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새롭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또한 같이 새롭게 갖추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일들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는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파라다이스 그룹에서는 디자인 경영을 2007년도부터 도입해서 서비스도 디자인한다라는 어떤 경영 철학과 디자인 경영을 실제로 시작하고 수행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의 디자인 경영에 의거해서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도 서비스를 제대로 디자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는 일단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 음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전문 컨설팅 업체에게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분이 모든 직원의 유니폼을 디자인한다거나 혹은 꽃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공간, 음악,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었던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비스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었죠. 그래서 교육,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화장하는 법, 헤어스타일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굉장히 고급을 지향하면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최우선하는 그런 전반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이런 호텔에서 전체적인 부산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 이외에 그런 변화와 더불어 사용자, 고객, 개인 고객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것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국가적인 다양성도 굉장히 많아졌고, 내국인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대가 나눠지면서 사실은 막연하게 40대 후반의 고객이 우리 호텔의 타겟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과는 달리 주로 20, 30대의 고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인테리어나 건물 그런 시설 투자와 그다음에 서비스, 소프트웨어도 서비스를 디자인을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진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 내부적인 ERP라든가 CR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당시에 2010년도에 파라다이스 호텔에서는 웹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겠다. 그것이 ERP와 CRM과 연동되는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웹사이트를 개발하거나 구현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스템이나 디지털 미디어의 UI, UX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였는데요. 이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의 웹사이트 리뉴얼 RFP가 나왔을 당시 저희는 한 1년 전 정도 몇몇 회사와 서비스 디자인 포럼을 만들어서 서비스 디자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의 RFP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였죠. 굉장히 서비스 산업의 중요한 어떤 호텔에서의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사실 이런 프로젝트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프로젝트는 웹사이트 구현 이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우르는 고객 경험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안서의 목표를 가지고 제안을 했고, 이런 제안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평상시에 UI나 UX 프로젝트의 제안 설명이나 혹은 여러 가지를 이제 설득시킬 때 경영진 분들께, 의사결정권자 분들께 설득을 시킬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에 제안을 하면서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은 것은 경영진에서 듣는 어떤 시각이나 바라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이전의 UI나 UX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적극적인 정도의 수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비스 디자인이 고객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즈니스,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영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설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그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고객 경험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가치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회사의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 1년이 좀 넘었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지. 그동안에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에 제안도 하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을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하면서 저희가 작업을 저희 회사 나름대로의 그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 프로세스인데요. 즉 이 프로세스에서 이제 처음에 그 이 윗부분은 저희의 클라이언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그리고 실제 커스터머, 고객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방법론들을 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커버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거나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 산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단계들이 굉장히 길고 또 넓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코크리에이션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컨셉이 나오는 순간까지를 저희는 이제 1차적인 프로젝트의 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서비스 디자인 컨셉을 사실 어떤 것으로 실제 구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실제 그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이 돼서 고객에게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프로세스인 것 같지만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이 뒷단의 일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스템 구현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였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그런 게 좀 힘들었죠. 확신도 없었고, 정말 이렇게 서비스업에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그 서비스 기획의 팀들과 우리가 접근하는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한때는 또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간단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3C 분석, 자사와 경쟁사, 그리고 고객에 관련된 디스커버의 단계들을 분석을 해서요. 그리고 실제 고객들을 만나는 FGI와 그다음에 그 맥락적인 조사를 하는 컨텍스트얼 인쿼리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비스 사파리라고 하는 전문가가 실제 그 호텔의 서비스를 경험하는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코크리에이션 워크숍을 진행해서 도출된 서비스 디자인 컨셉, 그리고 그것을 온라인 시스템과 연동하는 서비스 디자인과 UI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소프트웨어와 백오피스 매뉴얼 등을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통 앞단의 3C 디스커버 단계에서 저희가 자사에 관련된 부분은 비즈니스 골 인터뷰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골 인터뷰는 실제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면 인터뷰에 각각의 내부 고객, 이해관계자들, 경영진, 마케팅 홍보, 그리고 객실 예약, 그다음에 연회, 식음료, 회원관리 혹은 패키지 부서 담당자 등 총 14명의 이해관계자들과 비즈니스골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 사파리 쉐도잉을 같이 혼합한 방법론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에 관련해서는 최신 트렌드나 동향 혹은 분석, 다른 경쟁사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비즈니스 골 인터뷰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할 때 카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노 모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필수 요소가 있는 거고요. 이 필수 요소는 안 돼 있으면, 충족하지 않으면 불만의 요인으로 이제 표출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능 요소는 성능이 높을수록 만족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기능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 요소는 매력 요소인데요. 굳이 그것이 없어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그것이 고객에게 전달됐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골 인터뷰의 결과들을 지금 이런 카노 모델에 맞추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내부 고객과 경영진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그 분석들이 이 부분은 필수 요소, 예를 들면 사진과 실제 공간의 갭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든가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은 필수적인 요소였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기능 요소와 그리고 와우 요소들을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골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내부에서 느끼고 있었던 그런 그 온라인 시스템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이 프로젝트에서 원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조사 결과는 이제 시스템에 국한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작업을 하고자 했던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 기대가 없으셨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골 인터뷰가 끝나고 저희는 그 커스터머, 고객들의 니즈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퍼소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30대 후반의 남성 가족을 가지고 과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는 가족 휴양형 프레드, 그리고 30대 미혼 남성, 그래서 기념일이나 이벤트형, 그리고 그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사실 연회장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타겟된 고객, 단체 연회장형 웬디, 이렇게 세 퍼소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퍼소나가 요구하는 서비스 니즈들이 어떤 것일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을 경험하면서 고객으로 지내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니즈 도출들을 정리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단체 연회장형과 기념일 이벤트형의 각각의 시나리오를 도출해서 어떤 니즈들이 있는지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저니 맵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었고 그 디테일한 위치적인 것도 있었지만 쉐도잉이나 디테일하게
컨텍스추얼 인쿼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급박하게 저희 회사의 프로젝트 PM에 온 가족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전이맵을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미리 그 이전에 퍼소나에서의 도출됐던 시나리오들 그런 거에서 각각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좀 미리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그래서 프로젝트의 경험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전문가의 온 가족 4인,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휴양형 알버트 씨와 거의 같은 모델의 저희 PM분을 여행시켜드렸죠.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됐던 것이 그 커스터머 전이맵입니다. 이 전이맵을 킥오프 이후 전이맵 작성해서 저희가 경영진에게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굉장히 그 경영진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고객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냐, 굉장히 놀랍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위해서 저희가 그 파라다이스 호텔 사장님을 뵈러 갔을 때 사장님의 책상 그 뒷벽에 이 커스터머 전이맵이 딱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분들과 회의를 할 때도 항상 우리 고객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항상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가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행운의 프로젝트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혹은 그 과정에서 파라다이스 호텔의 모든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머 저니맵에서 처음에 여행을 기획하면서 호텔 그 웹사이트로 예약을 하고, 그리고 실제 호텔로 여행을 하러 가서 이동해서 호텔에서 겪는 경험들, 그리고 호텔을 나온 이후의 경험, 이런 전체 전이맵 상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가 만족시켜주는 단계였고 어떤 단계가 굉장히 불만스러웠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요. 이런 구체화시킨 작업에서 저희가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함께 도출을 시키면서 이런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와우적인 요소로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자라는 것이 저희 회사 팀에서 진행했던 짧은 프로세스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보통 이제 그 온라인 검색을 할 때 내가 해운대로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네이버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호텔이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에서 노출된 것은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은 굉장히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 검색 첫 번째부터 이 파라다이스 호텔은 노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여행사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는 정말 같이 일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모호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걸 하지 않기에는 전반적으로 호텔에서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방문을 하는 손님들이 직접 우리 호텔과 예약을 해서 방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여행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파라다이스 호텔은 검색 순위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고, 실제 그 가격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혹은 실제 그 호텔의 이미지나 혹은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 그때서야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했을 때의 웹사이트도 상당히 어렵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보통 그 전이 맵에서 이렇게 그 호텔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그리고 비교 결정을 한 다음에 예약을 하는 과정을 겪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호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표시했던 이런 부분들은 고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그 페인 포인트들이 도출됐던 전이 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에 저희가 짐을 싸서 출발을 할 때 우리는 그 가서 어떤 여행을 계획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물론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여행 중에 어떤 것을 할지의 계획을 부산 기차를 타고 가는 길 동안 기차나 비행기에서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역에 도착했을 때 일찍 도착했고 그 다음에 그 파라다이스 호텔 해운대로까지 가는 교통이 불편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페인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일찍 도착을 했는데 체크인의 시간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남은 시간 동안 뭐 할지도 참 쉽진 않았고요. 그리고 객실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이제 좋은 상황이었지만 주변 명소를 즐기기에는 정보도 부족했고 그리고 헬스클럽을 이용하거나 조깅 맵을 받았는데 운동화가 없어서 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 이후 특히 성수기 때는 굉장히 일찍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요. 체크아웃해서 열차 시간까지 굉장히 여러 시간 공백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무거운 짐 때문에 쉽지 않았던 그런 전이맵의 페인 포인트들을 저희가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습니다.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했던 그런 그룹들과 그리고 실제 그 파라다이스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했던 고객들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저희가 그 전이맵을 통한 페인 포인트, 도출된 페인 포인트와 그리고 그 FGI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의견들을 결과를 가지고 그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의 내부 고객들과 코크리에이션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같이 제너레이션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코크리에이션을 할 때 그 이전에 아무리 비즈니스 골 인터뷰나 스테이크홀더 릴레이션 맵이나 이런 것들로 인터뷰를 하거나 했을 때도 도출해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아이디에이션을 하면서 굉장히 모르고 있었던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크리에이션 워크숍을 할 때는 3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했었고요. 이 3팀이 각각 그 온라인 처음에 고객이 온라인 예약하면서부터 객실까지 그리고 호텔을 이용하는 동안 어떤 것들 그리고 체크아웃 이후에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팀에서 아이디에이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었고 이제 도출됐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선별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는 신관, 본관, 수영장을 팔자나로 편리하게 사용할 곳도 쉽다라든가 혹은 저희가 몰랐던 것은 그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에 굉장히 그 예술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웹사이트에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코크리에이션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들의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그 아이디에이션을 통한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됐고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전이맵을 통해서 그 전이맵 상의 각 큰 과정들의 페인 포인트를
그리고 이 페인 포인트들을 와우 요소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컨셉을 그룹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한 것이 파라다이스가 준비한 특별한 경험 세븐 헤븐스라는 서비스를 서비스 컨셉을 파라다이스 호텔 측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7가지의 서비스는요, 정보와 선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스마트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 테마별 여행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실제 주변의 정보와 호텔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모바일 웹 서비스, 그리고 부산역에서 픽업하는 서비스, 그리고 아침에 비즈니스를 위해서 운동화를 채 가지고 가지 못했을 경우에 조깅화를 빌려주는 조깅 서비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마지막 라운지를 또 체크아웃한 이후에도 라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라운지 서비스와, 그리고 짐을 부산역까지 배송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 이렇게 7가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각각의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 서비스 컨셉을 임원진들께 발표를 했고요. 지금 각각 모바일 웹이나 혹은 픽업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서비스 컨셉, 그리고 실제 이런 그 구체적인 저희가 제시하는 그 서비스에서의 블루프린트를 작성해서 이 서비스가 진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저희의 라운지 서비스와 딜리버리 서비스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그 방법론인 프로토타입으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7개의 그 서비스를 제안했지만 이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제안했던 것처럼 세븐헤븐스라는 그런 브랜드를 통해서 홍보되거나 하길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런 프로세스, 그 서비스가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온라인 예약을 했던,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약을 구현하게 됐던 그 스마트 온라인 예약 서비스는 사실 온라인 오픈 이후에 시스템 오픈 전 2%에서 16%의 상승을 가졌고요. 특히 패키지 온라인의 예약률은 50%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변 실용적인 가이드를 주는 서비스와 모바일 웹 서비스가 실제로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조깅화 서비스는 천천히 걷는 그 산책을 위한 워킹화 대여 서비스로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픽업 서비스와 딜리버리 서비스를 그 레일데스크라는 서비스로 부산역에 런칭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고 계속 그러시는데요. 예. 그래서 이 레일데스크에서는 파라다이스 부산 호텔에 체크인을 할 수 있고 짐을 맡기고 주변 시내 관광을 할 수 있으면서 체크아웃하고도 짐을 맡기면 바로 KTX 시간에 맞춰서 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서비스 런칭 이후에 각각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그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이기 때문에 깊이 있거나 디테일한 디자인 프로세스나 방법론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실제 그 고객분, 클라이언트와 함께 실제로 서비스가 런칭되는 그런 경험들을 맛볼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향후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결과물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고민하고 결과물을 내서 다음 사례에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여러분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